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하늘 같은 선생님께 잘못했다면 사과 편지 작성을 징계의 의미로 쓰라 할 수 있을지 오늘 판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중학생 A, 원고는 그 무섭다는 중학생 2019년 10월경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간다면서 선생님 허락을 받아서 교실 밖으로 나왔고요. 그 복도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카톡을 하다가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A가 받은 교내 봉사 2시간은 교내 환경 정화 활동 1시간과 사과 편지 작성 1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뭐라고 했냐? 사과 편지 작성도 징계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근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뒤집힙니다. 학교 내의 봉사 징계는 괜찮은데 사과 편지 작성까지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선생님 2명을 개무시하고 말로 비꼬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심지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3번이나 했다는 걸 보고도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하늘 같은 선생님께 잘못했다면 사과 편지 당연히 써야지? 그럴 수 있을까요? 사과 편지 작성을 징계의 의미로 쓰라 할 수 있을지 오늘 판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에 관한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태어난 애들이나 잘 지키자. 모든 생명 귀하고 모든 아이들 특히 귀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건 내 새끼죠. 이 귀한 베이비들 한데 모이는 곳이 학교입니다. 한데 모아놓고 하루 종일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막 시킵니다. 애들 하루도 들어보면 되게 고됩니다. 하루 종일 혹시라도 안 맞는 애들이랑 같이 붙어 있다거나 하는 거면 이건 진짜 족 같은 거죠. 발음 주의하겠습니다. 어른들만 생계로 다니는 직장이 지옥 같은 게 아니라 이거 빨리 말하다 보면 편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어른들만 직장이 지옥 같은 게 아니라 애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나서도 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친교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하루 종일 힘들긴 하겠죠. 인생 뭐 누구에게나 똔똔이고 힘든 거죠. 뭐 전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거다. 힘든 거다. 이제 꼰대니까요. 학원은 나름대로 가고 싶은 애들, 실력 맞는 애들 이렇게 어떤 기준이나 필터링 돼서 모이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모두 다른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한꺼번에 인솔하고 교육하고 엇나가는 애들까지 봐줘야 하는 선생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선생님들도 학원이 편하지 학교는 정말 힘듭니다. 학원은 말 그대로 안 되면 그냥 그만 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실력에 따라서 알아서 시험 봐서 걸러져 들어오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래도 돈 싸들고 가서 배우려고 하는 학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학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학생에 비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보다는 좀 더 낫겠다 뭐 이 정도지 요즘 선생님들 곡소리 나기 힘듭니다. 애들이 많이 줄었는데 뭐가 힘드냐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 계시려나 걔네들 하나하나가 일당백을 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선생님들 왜 그렇게 힘드신지 그 이유 살짝 엿볼 수 있는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해 봅니다. 대법원에서 2022년 12월 1일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얼마 전이라고 하기엔 벌써 5개월도 더 전이네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판결문 보고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미성년자인 중학생 A, 원고는 그 무섭다는 중학생 2019년 10월경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간다면서 선생님 허락을 받아서 교실 밖으로 나왔고요. 그 복도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카톡을 하다가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걸렸습니다.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보고 학생 A에게 휴대폰 제출해라 하신 거죠. 학생 A는 그 선생님을 쳐다도 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휴대폰만 계속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개무시했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생활 지도교사로서 지도하는 거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이 된다 라는 취지로 경고를 하셨고요. 2번 더 휴대폰 제출해라 라고 했지만 학생 A는 폰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씹은 거죠. 그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학생부장 교사에게 연락을 했고요. 학생부장 교사가 학생 A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와중에도 학생 A는 폰을 보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이 왔는데도 학생이 개무시한 거죠. 선생님 2명을. 저희 때는 이러면 막 장난 아니었는데 세월이 참. 아무튼 학생부장 교사가 학생 A에게 휴대폰을 제출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는 중에도 학생 A는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런 분이셨구나. 학생들이 선생님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라는 취지로 말한 후 휴대폰을 가지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들 킹 받았겠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해당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여기서 피고가 되십니다. 제가 학생 A가 어쨌다 저쨌다 했는데 실제 판결문에는 원고가 됩니다. 학생이 교장쌤을 상대로 소송한 거니까요. 학생 A가 생활지도 선생님과 학생부장 선생님을 개무시한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서 2019년 11월경에 피고가 되시는 해당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 A에게 수업 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 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이라는 근거로 그 중학교의 생활 규정, 학생 생활 협약, 그리고 그 지역 교육청 교권 침해 사안 처리 규정 중 각각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학생 A에게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A가 받은 교내 봉사 2시간은 교내 환경 정화 활동 1시간과 사과 편지 작성 1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뭐라고 했냐? 원심.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원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대법원에 오기 직전의 판결,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결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 원심에서는 사과 편지 작성도 징계 의미로 쓰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학생 A의 행위가 아까 그 킹받고 선생님들 씹은 그 행위요. 학교 내의 봉사를 명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학교 내의 봉사에 심성 교육이 포함은 되니까 사과 편지 작성도 징계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징계의 의미로 사과 편지를 쓰도록 한 거 적법하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뒤집힙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학교 내의 봉사 징계는 괜찮은데 사과 편지 작성까지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학교 내의 봉사 징계 내용에 사과 편지 작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포함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중학교의 학교 생활 규정에는 징계 종류 중 하나로 학교 내 봉사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내 봉사에 뭐가 들어가냐면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걸 내용으로 하는 지도활동,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들 이 4가지에 관한 봉사활동, 심성교육 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과 편지 작성이 여기 4가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학생의 본심에 반하여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사과 편지 작성이 학교 내 봉사에 관한 지도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인 심성교육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라는 취지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꼰대들, 저도 이제 꼰대입니다. 우리 꼰대들이 생각할 때 아니 모름지기 베이비라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저절로 반성하고 사과할 만한 베이비가 아니라 천지분간 못하는 무지랭이 같은 것들이라고? 압류. 그러면 사과 편지를 쓰라라고 가르쳐서라도 사과하도록 가르쳐야지. 그게 바로 스승이 할 일이고 그런 교육이야말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학교 내 봉사라는 내용에 사과 편지 작성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신가요? 이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요. 이랬어요. 징계 처분에 이르게 된 다양한 상황 및 이를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학생의 특성, 기타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해할 수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학생의 본심에 반하여, 여기서 밑줄 짝입니다. 학생의 본심에 반하여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사과 편지 작성이 언제나, 여기도 밑줄이에요. 언제나 그 작성자의 심성에 유익할 것이라거나 교육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베이비들은 뭘 잘 몰라. 그게 학생이란다. 그게 학교에 오는 학생 베이비들의 특성인데, 그런 베이비가 본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께 불선한 행동을 하였으니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생님께 사죄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걸 그 베이비에게 강제하는 사과 편지 작성이 그 베이비 심성에 언제나 도움이 된다거나 그 베이비를 교육시키기 위한 거라고 언제나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판결뿐만 아니라 우리 법원은요, 사과를 본심에 반해서 강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소송하겠다고 찾아오셨으면서 사과를 받고 싶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돌려보냅니다. 법도 판사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과를 적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과를 하라라고 기재할 수 있는 데는 언제냐? 서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학폭에서 서면 사과 처분,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폭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나입니다. 만약 강제로 사과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이 언제나 심성에 도움이 되고 언제나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요즘 같은 그 무지랭이 같은 베이비들이 더 많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입증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강제로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심에 반해서 억지로 사과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 대법원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른 대 어른의 분쟁에서도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사과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안 하느니만 못하는 사과를 한다거나, 혹은 사과를 했는데 괜히 사과했다 싶은 상대방의 태도가 보인다거나,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인간들 관계가 되게 묘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서로 필이 옵니다. 만약 진심으로 하는 사과라면요. 물론 앞에서, 눈앞에서 그때 그 순간에만 진심일 수도 있고 연기를 졸라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 사과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 사이에서도. 근데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아니, 그건 머리 굵어진 어른들 얘기고 맞박에 피도 안 마른 학생 베이비들이면 필요한 상황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칠 수도 있고, 그게 학교 교육이고 그런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게 명확한 규정도 없이 본심에 반해서 억지로 사과 편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 그것도 교육적 목표를 위한 징계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꼰대들 기준 우리요, 반성문 쓰던 상황 대충 기억나시죠? 학교란 곳이 반성문 작성도 그럼 규정이 없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판결에서 반성문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해당 중학교 생활규정 조항 중에 반성문 작성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 반성문 작성은 징계 외의, 징계가 아니다, 징계 외의 지도 방법의 하나로 규정됐다. 그래서 징계 외의 지도 방법 중 반성문 작성이 있다 해도 명문의 규정도 없이 징계에 포함되는 학교 내 봉사에 사과 편지 작성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중학교 생활 규정에 징계 말고
징계 외의 것에 반성문 작성이 있었고요. 징계 안에, 징계에 포함되는 거에 사과 편지 작성은 없다. 이렇게 작성한 거죠.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규정이 없는데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마라.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강제하는 게 심성에도 교육에도 도움 안 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그 서면 사과 그거 있잖아요.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말하는 그거.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사과 편지와 서면 사과도 비교했습니다. 서면 사과는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말하는 건데 그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고 이 사건에서 사과 편지는 선생님에 대한 거니까 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킹 받았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데 심성교육에 도움이 된다면서 무조건 사과 편지 쓰게 하는 거 그게 징계라고 하는 거 그거 위법이라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꼰대라서 이 판결 보면서 저 또한 킹 받았죠. 세월이 아주 그냥 나는 그냥 꼰대구나 싶었습니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막 좌절하시고 근데 아직 좌절하시기에 이릅니다. 학교가 교육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죠.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건 대법원에서 무조건 못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이 징계의 의미로 사과 편지를 작성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지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판결을 보면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냐면요. 우리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끔 보면 사과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우리 법원은 사과가 본심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법원뿐만 아니라 우리도 대부분 알고 있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그것부터가 사과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쇼잉인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사과를 시키는 건 법이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강제로 하는 사과가 상대방에게 와닿을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한 규정도 없이 시키는 건 말 그대로 징계의 의미만 남는 건데 그 징계라는 건 결국 그 징계를 받는 대상자에게 불리한 것이라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정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사실관계를 볼 때 꼰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킹받는 것이고 저는 이 선생님 두 명을 개무시하고 말로 비꼬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심지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3번이나 했다는 걸 보고도 놀랐습니다. 그냥 뭐 요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변 꼰대 인증하고요. 오늘 오변의 TMI는 여기서 마칩니다. 한동안 좀 쉬었는데요. 되도록 꾸준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름 시즌2로 돌아온 거라고 우겨보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